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관계도 대학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얼마 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반일이란 일본을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종족주의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민족주의라는 말을 비하한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하한다는 말입니까?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도 그 내용은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 내 애국적인 민족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런 한국 사람을 나쁘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의 애국적인 민족주의가 자기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해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민족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구역질이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국적 민족주의를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 입장에서 볼 때 반이라는 사람들이 미웃게 보인 것이죠. 반면에 아주 고마운 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세종대학교 오사카 유지 교수가 쓴 친일파가 출간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친일파란 해방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친일파가 있기 때문에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립이 되었으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 친일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까지도 친일이라는 사람이 왜 많은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처럼 지금도 일본에 친일이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즉 새로운 친일파, 그들은 요즘 유행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일이다, 친일이다 하는 뜻은 사전에 나와 있는 반대한다,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반일이란 항일과 같은 뜻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그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일이라는 말도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가수를 좋아할 수 있고 일본 축구 선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친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친일이라는 말은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국가 이익을 위해 협조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이 국가 이익에 협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과 같습니다. 자기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남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 이적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일이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제징용 문제.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셋째, 독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각자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일본 측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일파입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도 그런 친일파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로 본다거나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이익에 협조하는 그런 친일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오늘 한 가지 문제를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이어서 관계도 대학 능비의 비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를 제안하려는 것이죠. 갑자기 고구려 관계도 태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친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 광개토 태양 능비가 집안현에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발견해서 이 비문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 육군 참모본부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하죠. 이 비문은 전체가 1800자이지만 오늘날 판독이 가능한 것은 1600여 자입니다. 1600여 자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소위 말해서 신민연주 기사라고 하는 18글자입니다. 이외의 신묘년, 내도해, 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이 구절을 왜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가 이 비문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주어라는 것은 곧 주인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의 해석을 기초로 하면 외는 오늘날의 일본이지요. 신민이란 신하 백성이라는 뜻인데 결국 일본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다. 일본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과거 백제와 신라였다. 여기에 이제 가야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다시 말해 일본이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한반도 남부인 백제, 신라, 가야 그 일대를 식민지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억지 주장이죠. 이런 억지 주장을 우리가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 경영했다는 이 임나 일본부설을 앞장서 믿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친일파였고 오늘날 볼 때 바로 친일파의 뿌리가 된 것이죠. 또 이런 사관을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형성의 뿌리는 광개토 대항 비문을 조작 왜곡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항 비문을 왜곡 조작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근본 정신은 한국은 열등하다, 일본은 우월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일파들은 지금도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금 양성되고 있다는데 오늘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우리 한국은 부득이 일본을 배우고 일본의 협력을 얻고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비굴한 생각입니다. 일본이 1889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 광개토 태양 능비를 보고 연구할 당시는 이미 한국을 정벌하자는 소위 정한론, 이 정한론이 한참 대두될 때였습니다. 이러한 정한론을 토대로 그러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 바로 광개토 대항 비문을 왜곡한 데서 나온 것이죠. 이러한 정한론이 일어난 배경은 임나 일본부설처럼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할 수 있다, 다시 또 해야 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이 신민연조 기사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외의가 아니고 이 구절을 이제의로 바꾸고 신묘연례 도해파 백잔 연외 신라 이위 신민으로 고쳐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해석하면 임금 즉 태왕께서 신묘년에 등극한 이래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어 외를 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보호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면 이 신민연조의 기사의 주어가 외가 아니고 광개토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결코 외의 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는 광개토 태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해석한 백제 신라는 외의 신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결국 새롭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온 임나 일본부설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해석으로 친일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비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찾는 일입니다. 주어가 외가 아니고 분명히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성문인 광개토 태양 능비가 지난 130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난도질 당해왔고 주인을 빼앗겨 왔었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역사의 정신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정신을 빼앗겼다는 말은 결국 얼이 빠진 민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얼을 회복하는 길은 친일 형성의 뿌리가 되어온 식민사관을 뿌리 뽑고 식민사관 뿌리가 되어온 왜곡된 광개토 대항 비문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처럼 광개토 대항 능비에서 주어를 찾는 일은 결국 우리의 주체성을 찾는 일과 같습니다. 후사카 유지 교수의 친일파를 읽고 친일파의 정체를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친일파 형성의 뿌리가 된 광개토 대항 능비의 왜곡된 조작된 해석을 버리고 새로운 해석을 찾아서 광개토 대항비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다면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광개토 대항 능비 연구의 저자 이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